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접수까지 50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관련해서 점검해 볼 사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고입과 대입 면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전형 요강과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12월 26일, 27일이 면접일인데, 당일에 이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 3단계로 전환했을 경우에 면접은 연기 또는 취소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2.5단계도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쪽 입장은 단호합니다. 면접은 이제 반드시 볼 예정인데 그 형태나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2단계나 2.5단계 모두 3단계에 준해서, 즉 2단계 이상은 모두 3단계에 준해서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학교처럼 영상을 미리 이제 제출한 문제를, 미리 출제한 문제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었고 실시간 비대면 면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자, 3인의 평가자들은 외대부고 평가실에 각각 위치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 바로 밑에 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좀 널찍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제 그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 상태로 한 명씩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앞에 놓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줌이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년과 똑같은데 이제 5분, 5분, 5분이잖아요. 주로 이제 자소서에서 추출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새 문항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고도 면접은 반드시 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입에서 면접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입과 고입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대입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랑 자소서, 성적 등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단계를 통과해서 배수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입은 1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성적과 출결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승부는 2단계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입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더 크다. 각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면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실시간 비대면 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학교 쪽에서 결정을 내려서 공지를 하겠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방식이고 공통 면접 실시 여부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형 직전에 결정을 해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공통 면접을 하나고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산고를 보시죠. 상산고도 면접은 반드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변경 사항 발생 시에 홈페이지에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초기 이제 상산고에서는 이제 3단계 상황에서는 면접 전형을 아예 취소하고 학생부와 서류만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문의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현재는 내린 상태고, 학교 쪽의 기본 입장은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어떤 그 면접 전형의 특성상, 상산고 면접 전형의 특성상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방식은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데, 창의 융합방 15분, 독서 인성방 15분. 그러니까 대면이니까요, 상산고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개별 문항이 이제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면접과 관련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것으로 이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된 거겠죠.
자, 왜 자소서를 요구할까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몸담고 있었던 중학교와 지원자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평가자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평가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이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소서라는 것도 면접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학생인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소서나 면접이 결국 학생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자소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자소서는 자기에게 이제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일단 마스크가 비대면으로 이제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거나 어디에서 연습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고나 외대부고 면접 시간이 15분이잖아요. 외고 국제고랑 달리 외고 국제고야 5분에서 6분입니다만 한화고나 외대부고는 15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말하게 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해도 마스크는 쓰겠죠. 그리고 비대면 상황을 가정하고 올해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이상을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자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노트북을 앞에 보고 소통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줌이 이제 가장 유력한 활용 툴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그 노트북 카메라를 보고 연습을 하는 것도 평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의 면접일 경우에. 자,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완성된 자소서의 한 문장에서 서너 문제를 추출해서 그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답변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구체적인 화성 이주 계획을 탐구해본 과학 수행평가도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한 문장이죠. 여기서 뭐 기본 개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왜 화성 말고 수성이나 목성에 인류가 이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화성이 왜 가장 유력한 이주 계획에 포함되느냐? 인류 이주 계획에. 그리고 이것 이외에 과학 수행 평가로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보라.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분별 중류법으로 소변을 정화하여.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자, 분별 중류법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이것으로 이제 뭐 소변을 정화하는 것이 왜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남은 5%가량을 거름으로 콩을 재배한다는 계획하에 뭐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변 이외의 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왜 하필이면 5%가량을 거름으로 쓰는 것이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10%를 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간다는 기분으로 한 문장에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출력 후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 말이라는 게 갑자기 트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일요일 날 5시간, 6시간씩 연습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10분, 15분씩이라도 틈틈이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책상 옆에 자소서라든가 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아예 출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본적인 질문을 추출하고 거기에 답변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외대부고 점점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그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항이 실제로 나왔었는데, 자, 이게 문제가 깁니다. 이게 메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3개의 문제가 소질문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봐야죠.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문제를 쪼개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원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이라는 말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바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과감히 이 부분을 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깁니다. 자, 양국 간 합의 사항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합의 사항 중 우선순위 두 가지가 무엇인지. 자, 최선의 합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중언부언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문제를 이해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외대부가 요즘 길기 때문에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축약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